안녕하세요. 네, 스크린에 QR코드 떠 있고요. 접속하시면 오늘의 오픈 카카오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점,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Q&A 때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스케치북에 써오신 메모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천아 언니 진짜 징하네요. 미모가 어메이징.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일단 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저희 시작할게요. 이상진 감독님부터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창밖은 겨울 연출한 이상진입니다. 오늘 개봉날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애 역의 한선아입니다. 이렇게 개봉날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구역의 곽민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봉 이야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개봉도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전주영화제에서 제가 이 영화 처음 보고 지금 저도 1년 6개월 정도 이 영화의 개봉을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개봉 이전에 여러 차례로 이 팀을 만나면서 또 개봉을 기다리고 이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오늘도 개봉일이기도 하니까 개봉 소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많이들 기다리셨을 테니까 감독님부터요. 네, 저희 영화가 이제 2019년 겨울에 찍었으니까 3년 만에 이제 개봉을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되게 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2019년 겨울에 촬영을 하고 2020년 후반 작업을 하고 이제 2021년부터 영화제에서 공개되고 이제 올해 이렇게 개봉까지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저한테는 되게 빠른 시간이었는데 또 따지고 보면 되게 길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이제 개봉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왔다 갔다 했지만 근데 지금 이렇게 개봉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설레고 긴장되고 행복하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도 들고 네 좋습니다. 네. 전 너무 행복합니다. 네, 왜냐면 사실 3년 만에 개봉이긴 한데 3년이란 시간이 모르겠어요. 영화가 개봉해서 그런 건지 3년이란 숫자만 들으면 되게 긴 것 같은데 작년에 촬영한 것 같은 또 뭔가 그런 감정이 들어서요. 전 너무 행복하고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네, 꼭 제 시간이 개봉하는 것 같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3년 만에 꺼내보는 영화이고 오늘 저도 실은 극장에서 영화를 같이 봤었어요. 근데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추억 앨범에서 추억을 꺼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저번에 아마 선아 배우님이랑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때 우리 너무 애띠다 약간 풋풋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한테 되게 소중한 추억의 작품이라서 그런지 개봉 오늘이 참 뜻깊고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을 또 극장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네. 모든 영화가 시간성을 가지는 매체이긴 한데 찍어놓고 뭐 짧게는 1년 뭐 좀 더 긴 시간들이 지나서야 관객에게 발견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개봉한 이후에도 다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화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서 또 그때그때 느끼는 감흥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참 맞닿은 매체인데 이 영화가 유실물이란 얘기는 뭐 당연히 아니지만 여기 또 유실물 보관소가 나오는 영화이고 지나간 시간에 대한 영화이다 보니까 3년이 있다가 지금 이 영화를 만나서 너무 감회가 새롭다, 행복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감흥이 이 영화랑 또 굉장히 잘 붙는다는 생각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로 어떤 이야기를 먼저 시작할까 하다가 아마 저와 비슷한 감상으로 이 영화를 보셨을 것 같아서 그 감상으로 먼저 시작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최근 2000년대 들어 제가 가장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멜로의 부재 혹은 멜로의 장르 격화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시즌만 되면은 좀 기대하게 하면서 찾아오는 멜로 영화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틈엔가 좀 자취를 감추게 되고 배우를 발굴하기 굉장히 좋은 장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르 영화가 조금 더 우세하게 되면서 멜로가 조금씩 찾아보기 힘든
결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어느새. 그래서 그걸 다시 만나서 굉장히 반가운 감흥을 이 영화에서 느꼈던 것 같고, 아주 노골적인 로맨스는 아닙니다만 90년대 후반이라거나 2000년대 초반에 일상성을 굉장히 세심하게 건져올린 한국 영화들의 멜로 영화들이 있었죠. 그 영화의 결을 닮은 영화가 다시 찾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했었고, 그래서 감독이 실제로 레퍼런스 삼은 어떤 톤 앤 매너가 있었을까? 지향점이 된 무언가가 있었을까? 아니면 구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 멜로 장르성의 목표가 있었을까 하는 것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볼까요? 먼저 사실 이 영화를 제일 처음 글을 쓰면서 준비할 때는 뭐 영화를 보시고 뭐 8월의 크리스마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사실 처음부터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접근한 건 아니고, 영화에 대해서 오히려 좀 다른 영화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아무도 그렇게 못 느끼시겠지만 저는 마카담 스토리 같은 영화를 생각했어요. 좀 담백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 그러면 처음에 혹시 옴니버스를 생각하긴 하셨어요? 그건 아니요. 네, 그건 아니고 네. 그 영화의 톤이 뭔가 잔잔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잖아요. 뭔가 그 날카롭지 않게. 그런 부분을 처음에 생각하면서 글 작업을 했고, 이제 다만 글을 쓰고 나서부터는 이제 영화의 어떤 촬영을 준비할 때는 뭐 봄날은 간다나 그런 좀 숏이 최대한 제한적인데 많은 걸 담아낸 영화들을 좀 많이 참고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배우들도 이런 느낌을 가진 영화를 만났다는 반가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관객들도 이런 톤 앤 매너의 영화들을 기다리지만 연기하는 배우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다리게 되는 프로젝트의 톤 앤 매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이 영화의 그 분위기, 가지고 있는 무드 이런 거 굉장히 반갑고 또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였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상진 감독님한테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부터, 그리고 또 양용의 역할에 한선아 배우가 캐스팅 되었다는 이야기도 듣고 했었을 때, 굉장히 재밌는 영화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실은 처음에는 막 이게 8월의 크리스마스라든지 간혹 관객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그런 영화와 닮았을 거라고 상상은 못했어요. 오히려 좀 더 저는 아무래도 제가 맡은 배역에 더 좀 중점적으로 읽다 보니까 전 근데 자칫 이게 너무 답답한 사람으로 나와서 이게 관객들로 하여금 이 답답함을 계속 유발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근데 그 중간중간에 이 영화는 저는 로맨스 장르를 띠기도 하지만 굉장히 버디무비라고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약간 그런 영에게 도움을 받는, 조금은 지금은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는 서구가 성장해가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온전히 오늘 다시 극장에서 보니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그동안 TV 매체만 좀 많이 활동을 했다 보니까 사실 좀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한 이야기를 좀 그런 역할이나 그런 장르를 만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리고 좀 만나고 싶어도 쉽게 만남이 이렇게 오지를 않았었는데, 마침 이 창밖은 겨울이라는 대본을 받았을 때는 내가 언젠간 꼭 해보고 싶었던 어떤 톤을 가진 작품이구나, 그리고 그런 인물을 내가 연기할 수 있겠구나 해서 너무 반가웠고, 저도 오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많은 분들이 저희 영화를 보시고 또 8월의 크리스마스나 이런 너무 유명한 영화들을, 훌륭한 영화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생각 못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왜냐면 오빠 말씀대로 저도 제 역할에만 좀 집중을 더 하다 보니까 영화의 톤은 오롯이 뭐 감독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냥 따라갔는데, 이렇게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대단한, 뭐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하거든요. 훌륭한 작품을 이렇게 나온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들고, 저도 초반에는 네, 반가웠습니다. 네. 뭐 저희에게 대단하고 훌륭한 이런 얘기를 해주셨지만 말씀하신 그 톤 그대로의
느낌을 묻어내는 2000년대 영화가 나왔다는 사실이 굉장히 반갑다는 이유만으로도 저도 이 영화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힘을 지닌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두 배우가 정말 잘 살렸어요. 그리고 어떤 배우들이 연기가 돋보일 때 그게 오롯이 배우들의 몫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걸 고스란히 잘 담아줄 수 있는 연출이 없다면 사실은 그게 그렇게 고스란히 살아나기 어렵거든요. 이 세 분의 조화가 굉장히 근사한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연출가의 성향이나 가지고 있는 성장 같은 것이 어쩔 수 없이 영화에 좀 묻어나는 것이 있거든요. 아까 감독님이 좀 담백한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성격도 좀 그와 비슷한 사람일 것 같아요. 좀 심심한 듯, 좀 담백한 듯 이런 것이 있어야 뭐 주인공의 그것을 묻히든 영화에 묻히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두 배우분들이 감독의 성향과 영화의 성향이 좀 닮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여기서 전혀 반전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제 입장이 굉장히 민망해지겠죠? 네.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많이 닮아 있고 감독님이 실은 이 영화를 찍기 전에 저희랑 테이프 작업하면서 프리 때 본인이 이번 영화는 좀 무해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셨었거든요. 저 근데 그 말이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서구를 연기할 때도 이 친구가 굉장히 뭔가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고 뭔가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 할지언정 그 남의 타인에게라든지 이 상대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캐릭터에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고민이 되는 지점도 그랬었고. 네. 맞아요. 영화에서 무례한 인물들 진짜 많이 만나잖아요. 무례하고 정말 유해한 인물들 많이 만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무해한 인물들이 나오는 착하고 다정한 영화이기도 하죠. 한선아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독님의 성향과 이 영화가 좀 닮아 있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그랬어요. 감독님은 굉장히 선한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업할 때 저는 솔직히 막 밤새고 할 때야 힘들었지 뭔가 소통이 안 돼서 힘들거나 이런 경우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대화를 하고 이런저런 걸 공유를 할 때 그래도 좀 잘 들어주시고 또 본인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들을 뭐 강요를 하거나 뭐 억지로 이걸 막 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좀 공유가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좀 더 이 케이스에는 묻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본인이 겪은 완전히 뭐 똑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감독의 자전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느슨하게 반영이 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진해라는 배경도 실제 감독의 고향이기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겪었던 어떤 소회들, 그때 일상들 이런 것들이 녹아들어간 영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든 사람이 조금 묻어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창밖은 겨울이라는 제목과 지금 근사하게 맞아떨어지는 시기에 개봉을 하게 됐는데 제목만 놓고 봐도 좀 되게 낭만적인 구석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목을 가만히 곱씹어보면 서구는 버스 운전을 하는 사람이니까 창문이 굉장히 많은 이동하는 공간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영애도 매표소에서도 일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창을 통해서 계속 바깥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설정이기 때문에 이 인물들과도 잘 붙는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창밖은 봄, 창밖은 여름 이랬으면 조금 어울리지 않는 어떤 톤이 있는 것 같아요. 겨울이기에 생기는 낭만성 같은 것들이 있는데 프로덕션의 진행상의 이유로 이게 겨울이 된 건가요? 아니면 겨울을 조금 담기를 원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프로덕션의 어떤 이유는 아니었고 이제 제가 글을 쓸 때는 겨울에 이 글을 썼는데 일단 사람들마다 어떤 계절이 가지는 이미지나 온도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은 좀 청량하고 초록빛이 나는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고 겨울은 좀 주황빛이 나고 좀 따뜻한 뭐 그런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어떤 온기를 지니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멜로라고 했을 때 겨울의 어떤 이미지를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추운 바람이 부는데 옆에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는 그 이미지.
그게 어떤 겨울 영화를 만든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창에 뽀얗게 낀 성에 같은 거라든지 뭐 자판기 커피에서 나오는 김이라든지 영애가 두르고 있는 머플러의 어떤 촉감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겨울의 질감을 전해주는 영화이기도 하죠. 여기서 두 배우는 아주 일상적인 직업인을 연기했잖아요. 근데 배우들이 경험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일상성의 직업이죠. 버스 운전을 계속 같은 노선으로 매일 같은 시간 하는 사람, 늘 같은 공간에 붙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봐야 하는 사람을 연기를 한 거잖아요. 그 다른 직업 중에서도 이렇게 일상이 너무 규칙적인 어떤 직업군의 사람을 연기할 때 생소하거나 역으로 굉장히 흥미롭게 느끼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들은 버스 회사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또 일을 하는 인물들이니까 인물들이 가진 직업,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생겼던 호기심, 흥미 같은 것들도 궁금해요. 실제로 어땠어요? 민규 씨 같은 경우도 버스 운전을 직접 하기도 했죠. 맞습니다. 이 영화 때문에 대형 면허를 따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버스 운전을 하게 되는데 저는 실은 그 버스 운전 기사라는 직업이 주는 그런 규칙성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원래는 영화를 했었고 그리고 헤어진 수연이가 아침 방송을 듣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했었고 뭐 그런 것들에서 저한테는 힌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잘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또 되게 매력이 있어요. 버스 운전하는 것이 되게 여러 사람을 태우고 안전하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되게 저한테 매력이 있었었고 근데 막 엄청 다르다고는 생각 안 했어요. 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서구가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계속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평범한 인물을 연기할 수 있어서 그 점이 제일 흥미로웠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질문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매표소에서 일하는 여성인데 일에 몰두하다가 툭툭 누군가가 뭘 물어봤을 때 그냥 무심하게 나오는 그 톤이 있죠. 목소리나 그냥 아무 감정 없이. 근데 만약에 이게 서울말이었으면 좀 달랐을 것 같겠다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거든요. 이게 사투리고 하니까 그 투박스러움과 그 바쁜 와중에 그 사람을 응대하는 어떤 무심한 톤이 좀 더 잘 살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평범한 인물을 연기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또 생각난 게 제가 우리 영화 너무 좋다라는 리뷰를 한번 어떤 분이 쓰신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영애가 입은 의상들이 너무 영애랑 잘 어울리고 이쁘다. 스타일리스트 고생했겠다라는 글을 봤거든요. 근데 저 이거 자랑인데 물론 도움을 받기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옷은 저의 옷이 또 있었거든요. 제가 준비해서 간 옷들도 있었거든요. 거의 머플러는 다 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생한 게 인정받는 것 같아서 인정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캐리어에 한 짐 싸서 갔었거든요. 다 제 옷이었거든요. 예, 그죠? 흰 잠바 빼고 그렇지 않아요? 너무 뿌듯합니다. 네. 박수로 한번 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사랑스럽네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근데 또 지금 당장 사라질 직업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매표소 같은 경우는 요즘은 키오스크로 많이 대체되기도 하고 운전을 하는 것들이 요즘 뭐 자율주행차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언젠가는 사라질지도 모르는 직업군이기도 하잖아요. 이 영화가 과거의 시간성을 돌아보는 영화고 사라지고 있는 것 혹은 놓치는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그 버스 회사라는 공간도 묘하게 그 주제를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지방 소도시의 버스 운전회사라는 것이 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영화는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죠. 사실은 버리고 싶은데 잃어버린 척 하려는 게 아닐까 싶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 분은 혹시 그런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모른 척 버리고 싶거나 이게 마음이든 물건이든 시간이든 무엇이든
누가 좀 안 볼 때 내다 버리고 싶은 어떤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하는 영화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내가 언젠가 내다 버렸지만 지금 생각하니 좀 후회되는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는 영화였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물성을 가진 무언가가 있으세요? 감독님부터 답변할까요? 이제 그 대사를 쓸 때 그걸 생각을 했죠. 저도 아 내가 버리고 싶은데 참 버리지 못해서 잃어버린 척하고 싶은 물건, 좀 사적인 편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약간 버리는 게 힘들잖아요. 누군가한테 받은 그쵸. 편지라든지 혹은 같이 찍었던 사진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헤어진 여자친구와의 어떤 사진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약간 사진이다 보니까 더 버리기가 힘들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그게 뭔가 미련이 있고 그런 건 전혀 아닌데, 그래서 그런 걸 막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건 좀 버리기가 힘들어서 그냥 좀 잃어버린 척하고 좀 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현선아 배우는 뭐가 있어요? 물상이면은 어떤 물건, 그죠? 물건이 아니고 어떤 시간이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 두 개 다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릴 때 그 엄마의 일기장을 제가 엄마가 저를 주셨어요. 근데 그게 저희가 초등학생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엄마랑 엄청 싸우고 그래서 미워가지고 그걸 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 어리니까 그 엄마 그 일기장이 아니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껌종이 이런 거 옛날 껌종이 붙여놓고 시 적어놓은 거 같은 거 같아요. 수첩 같은 거? 그래서 그게 너무 그 어릴 때 지금 같은 마음이었더라면 내가 그거를 가지고 엄마의 시간을 한번 되새겨보면서 돌아볼 수 있었을 텐데. 저희 엄마가 굉장히 젊으셨거든요. 지금도 젊으시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제가 살아온 어떤 시간 중에 내가 정말 고통스럽게 힘들었던 시간은 다시 기억하기도 싫고 지금에서야 뭐 힘이 돼주지도 못하는 시간인 경우는 그냥 모른 채 살아가고 싶은 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저도 뭐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는 진짜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하면은 이렇게 뭔가 물건이나 어쨌든 마음을 정리정돈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를 버리는 게 저한테는 되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미련 남는 것에 대한 것, 그런 거 버리는 거 참 어렵고, 저의 약간 인정하고 들여다보고 싶지 않는 그런 나의 내면의 모습들, 뭔가 약간 조금은 지금은 다르게 살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것들은 잃어버린 척 버리는 것 같아요. 예. 각자 다 그런 것들이 있죠. 내가 버리고 싶은 것, 내가 모른 채 하고 지나가고 싶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관객 여러분 각자가 다 떠올리면서 영화를 보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마 그 시간들을 더 부쩍 가지시겠죠?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두 인물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좀 깊숙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부분 중에 하나는 가족의 이야기로 확대하는 방식이었어요. 그게 노골적이지 않으면서 굉장히 은은하게 이렇게 확장이 되는 느낌 같은 것들이 있는데, 가족의 사연들 혹은 이 가족이 함께 머물렀던 시간을 보여주는 것도 담백한 일상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처럼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서구 부모님의 조론이라는 파격적인 이슈가 있긴 뭐 요즘 세상에 파격적이지도 않죠. 어쨌든 그 이슈가 있긴 하지만 뭐 가족의 모습을 담았던 그 과거의 영화 촬영 영상이라던가 또 엄마를 운전석 뒷자리에 태우고 달리는 장면 같은 것들은 그게 앞뒤로 어떤 사건으로 기능하진 않지만 정서적으로 굉장한 울림을 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영애도 엄마와의 사소한 일상을 같이 하는 장면들이 있죠. 염색을 해주면서
MP3를 수리할 만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듣는다거나 콩나물을 다듬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 사소한 장면들이지만 주인공들이 어떤 시간을 살아왔겠구나 하는 것들을 아주 내밀하고 깊이 있게 보여주는 간단한 몽타주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좀 은은하게 만들도록 설계된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가족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감독님에게 좀 중요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어떤 지방 소도시의 일상의 어떤 모습들을 다루는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 서구와 서구의 가족, 영애와 영애의 가족을 보여주지 않고 그 둘만 집중해서 보여준다면 지금처럼 이야기가 일단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었던 어떤 주제, 뭐 약간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떤 것을 되돌아보는 것, 자기가 피하지 않는 것, 그런 부분들을 서구와 영애한테만 준다면 그 메시지를, 그러면 그것도 이 이야기 자체가 조금 심심할 수 있는데 그 둘만 한다면 좀 다양한 느낌이 안 될 것 같다는 또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두 가족의 어떤 일상성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그러면 그 일상성이 뭘까 했을 때 뭐 제 어떤 경험들도 생각을 해봤고, 뭐 같이 콩나물 다듬는다던가 혹은 같이 어떤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 뭐 같이 밥을 먹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막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했고, 네, 그랬습니다. 이게 정말 일상성을 띠려면 불같이 싸우는 장면들이 들어가야 되고 엄마한테 대차게 짜증내고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워낙 담백한 분이시다 보니 그런 것들을 걷어낸 채 들어가게 됐네요. 두 주인공의 관계를 보면 이게 로맨스인 듯 로맨스 아닌 듯 로맨스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아사모사한 느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이 되는데, 동료 직원이 공기사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영애는 처음에 이상한 사람이라는 답변을 하죠. 그러다가 무언가 조금씩 이 사람을 신경 쓰기 시작하는 어떤 방향성을 영애가 가지게 되는데, 공기사와 영애가 서로를 조금은 다르게 바라보던 시점은 언제였을까? 그것은 관계 각자가 받아들이는 시점도 다를 테고 배우들이 포인트로 삼은 지점도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영애의 포인트는 언제였을까? 공기사가 영애를 조금은 다르게 보기 시작한 그때는 언제였을까? 네. 제가 아니라 이제 공기사가 나를 둘 다요. 둘 다요? 네, 영애가 공기사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건 언제였을까요? 제가 다르게 본 건 두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꾸 왔냐고 물어볼 때 그때 보고, 그리고 그게 버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라고 화냈을 때, 그때의 기점으로 저는 다르게 보였을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서구가 영애를 다르게 봤던 지점은 있나? 잠깐만요. 잘 새겨봐야겠다. 오늘 영화 보면서 느꼈던 장면은 탁구를 같이 치게 된 것에서 좀 같은 취미를 갖게 된 그 지점이 저한테는 좀 영애 씨가 좀 더 친숙하게 느껴졌었고, 뭔가 본인도 설명 안 되는 이 감정이나 이런 것을 들여다보기 싫은데 자꾸 영애는 와서 MP3를 찾으러 가자고 하고 이럴 때 뭔가 탁구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기면 하지 말자, 더 이상 얘기 꺼내지 말자고. 근데 또 그걸 되게 쿨하게 받아준단 말이죠. 뭔가 그런 점에서 나한테도 새로운 친구가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걸 표현한 거는 버스를 훔쳐서 집까지 데려다주는 장면. 저는 이 영화가 되게 매력적인 게 그런 좀 판타지 같은 장면들인 것 같아요. 예, 그게 좀 너무 일상이라고 나 일상으로 보기엔 조금 어려운 그런 장면들이 이 영화를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약간의 판타지가 이 영화를 되게 낭만적으로 만들어주는 지점이 있어요. 거기서 갑자기 어디서 뭐 스포츠카를 대여해와가지고 뭐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게 훨씬 이 영화랑 잘 붙는 지점이잖아요. 아까 한선아 배우가 잃어버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라고 화를 낼 때 뭔가 좀 다르게 보는 지점인 것 같다고 했는데 이유는 뭐예요? 저는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전 반대로 생각을 하는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그 화를 냈지만은 저는 그 이후로 더 서구를 궁금해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같이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영애가 되게 많은 시간을 열어줘요. 그리고 이 사람을 궁금해하는 것 플러스 이 사람도 나에게 궁금증을 가질 시간 혹은 이 사람도 나에게 뭔가를 질문하고 다가오기를 좀 열어주는 사람이죠. 탁구장으로 천 끌고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영애잖아요. 거기서 뭐 내기 아닌 내기가 벌어지기도 하지만 그리고 탁구장에서 그렇게 나가버리는 게 어딨어요 사람이. 근데 그쵸. 그 사람한테도 어떠한 뭐 화를 내거나 영애는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의 시간을 계속 기다려주는 사람이라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사실은 품이 넓은 사람이에요. 참 그 말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열어준 사람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또 떠오른 장면이 서구가 좀 무뚝뚝하고 답답한 인물로 나오잖아요. 근데 영애는 그런 서구가 너무 신기하고 처음에 흥미롭잖아요. 그러다가 서구가 그 버스로 저 데려다 줄 때 제가 뒷좌석에 앉아 있죠. 그때 제가 좀 흐뭇한 표정을 짓거든요. 그때 뭔가 이 사람이 표현하는 표현 방식을 조금 받아들인 것 같아요. 영애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서구에게 진짜 시간을 열어주고 기다려준 거 아닌가. 그렇죠. 하지만 사귀기 전이라는 점, 이게 사귀고 나서는 그렇죠. 탁구채로 등짝을 때릴 수도 있다는 점. 왜 탁구일까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하시죠? 채팅방에 이 질문을 충분히 올려주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다른 걸로 한번 먼저 틀어보겠습니다. 왜 MP3였을까? 다른 걸 분실했으면 안 됐을까? 그게 뭐 목도리라든지 장갑이라든지 뭐 휴대폰이라든지 뭐 꼭 돌려줘야만 했던 뭐 누군가의 뭐 정말 뭐 수기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였으면 안 됐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영화를 떠올리면서 하게 됐거든요. 물론 MP3라는 물건이 가지는 또 낭만성과 시간성이라는 것도 있지만 직관적으로 MP3를 떠올리셨어요? 네, 좀 이거는 뭐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저도 MP3 들었던 세대라서 저한테는 친숙해요. 뭐 저보다 젊은 세대한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뭐 MP3가 당연히 분명 시간이 되게 과거의 물건이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일단 그런 물건이고 싶긴 했었지만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친숙한 물건인 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생각했었던 거는 이 MP3는 음악을 듣지 않고서는 주인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정보가 없거든요. MP3 안에는 음악과 가수 이름밖에 없고 그 되게 적은 정보성이 있기 때문에 서구가 그 MP3를 주게 되고 그게 만약 그 수연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음악을 들어볼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두고 간다고 했을 때. 근데 하필 뭐 그게 또 고장나 있고 고쳐야 되고 그런 것들이 또 뭐 지네가 좀 시골과 도시 사이에 있는 그런 느낌이 있고 또 옛날에 어떤 시간에 좀 머물러 있는 느낌, MP3에도 좀 시간에 머물러 있는 느낌 이런 느낌들이 다 좀 조화로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난 MP3가 뭔지 사실 모른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MP3 써본 적 없다. MP3가 뭔지는 아셨어요? 하지만 써본 적은 없으신 거죠? 근데 이렇게 뭐 90년대 정서들 요새 얘기 많이 할 때 가장 창작자들이 빨리 떠오르는 물건이 MP3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음악을 듣는 거, 사진 찍는 거 다 다른 기계를 썼잖아요. 요새는 근데 그걸 휴대폰으로 정말 다 하니까요. 네, 앞으로 이런 관객을 더 많이 만나시게 될 거예요. MP3가 뭔가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죠. 그 한선아 강민규 배우는 마지막 장면에서 그 MP3 음악을 사이좋게 나눠 듣습니다. 이어폰을 이렇게 낭만적으로 한쪽씩 나눠 끼고 요즘은 또 이것도 못하죠. 무선 이어폰의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버스 종점에 가서 음악을 듣고 있던 영애 옆에 서구가 가고 들어보실래요? 라는 말과 함께 그 이어폰을 건네는데 두 사람이 과연 뭘 들었을까? 이건 역시 굉장히 첨예한 궁금증 중에 하나이겠죠? 뭘 들었을까요? 두 사람은? 저희 그냥 그거 원래 촬영할 땐 공이었어요. 공기계.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나는. 네. 그래서 저희도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빠가 그때 감독님께서 생각하신 음악은 그 뭐였지? 그 중형선님 캘리포니아 중형선님, 주인. 맞아. 네. 그거였다고 했어요. 근데 뭐 그것도 그때 당시에는 감독님이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갸우뚱하시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우리 듣고 싶은 거 듣죠? 하고 이제 막 이렇게 돌렸죠. 돌리면서 이런 약간 막 그러기도 하고 막 자유롭게 들었어요. 돌리면 나오니까 그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영화에서 갑자기 그 노래가 나왔다면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장르가 바뀌는 거죠. 아 그렇죠. 약간 그래서 저희도 흥얼거린 노래 마돈나, 방금 흥얼거린 노래 마돈나 맞죠? 시크릿의 마돈나가 나왔으면 정말 장르가 바뀔 뻔했네요. 감독님은 생각하셨던 음악이 캘리포니아 드림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대답을 위한 대답이었나요? 캘리포니아 드림이? 대답을 위한 대답이었고 솔직히 말하면 안에 있는 음악을 생각 안 했어요. 안에는 어떤 음악이 들어있을 필요가 없겠다도 생각을 했고 이제 이들이 같이 들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는데 그 안에 음악을 내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했고 어떤 음악이 그 MP3에서 나오든 전 이 분위기가 깨질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어떤 음악도 선택을 못 하겠었어요 그때 당시에. 죄송하네요. 이렇게 신중하게 저희는 앵글 좀 멀다 어딜까 이러고 있었구나. 네, 농담이고 진심으로 연기했습니다. 네. 지금 완성된 장면을 보면 그 장면부터 살짝 영화 음악이 들어가죠. 영화 음악을 사용하신 것이, 그러니까 이 영화의 영화 음악. 관객들 질문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취나물이라는 대한민국 시민분께서 유독 이 시내 풍경이 정감이 가고 영화와 잘 어우러진 것 같다고 얘기 남겨주셨고요. 감독님과 배우분들 이 도시의 분위기나 인상 같은 것들이 궁금하다고. 네, 감독님은 또 고향이니까 가지는 인상이 있을 거고 배우들은 아마도 여행지로 쉽게 가는 장소는 아무래도 아니다 보니까 촬영을 하고 그곳에서 살고 일상을 보내는 사람의 시선으로 본 그 도시의 인상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저는 일단 한 3, 4년은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그 엄청난 인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제가 가끔씩 가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슬로우 시티라는 생각을 해요. 서울에 있다가 가면 차도 별로 없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서울에서 예를 들면 택시를 타고 어딘가를 가면 꽤 오랜 시간 가야 되는데 저기는 막힘이 없기 때문에 승승 가요. 그런 것들이 좋아요. 좋고 그리고 아직 실제로 촬영지 중에는 그 일제시대 때 지어졌던 가옥이 남아 있는 곳을 찍었는데 그런 곳도 있는가 하면 완전 삐까뻔쩍하게 이번에 새로 지은 아파트도 있는 좀 도시와 그 시골 사이에 어중간한 그 느낌이 있는 완전 시골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도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느낌은 아무튼 드는 것 같아요. 갈 때마다 좀 조용하고 천천히 뭐 그런 느낌. 바쁘지 않은 맞아 도시였던 것 같아요. 소도시. 그리고 저는 제가 이 영화 들어가기 전에 그 엄마랑 같이 버스 타고 실제로 진해를 갔을 때 처음으로 봤던 그 첫 인상이 감독님이 우리 영화 여기 첫 도입 부분 있죠. 차구가 이렇게 운전해서 들어가면 풍경 싹 보여주면서 음악 들리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너무 잘 담긴 것 같아요. 네. 저는 저 당시 때 제가 운전을 해서 직접 촬영장을 갔었는데 진해라는 곳은 원래는 예전에는 마산과 창원과 이게 독립적인 그 도시였는데 창원시로 통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창원과 마산이 있는데 그 두 도시랑은 진짜 너무 달라요. 네, 좀 창원 좀 더 공업 도시에 가깝고 마산은 좀 더 약간 투박한 느낌들이 있는데 되게 정갈하고 되게 예뻐요. 실은 많이 예쁜 것 같아요. 특히 그 바닷가 길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식 가옥들이 좀 많이 남아있거든요. 제가 그런 곳은 전국을 많이 돌아다녀봤는데 대구를 좀 그렇게 저는 봤었었는데 거기는 되게 또 바쁘거든요. 엄청 도시니까. 그래서 참 진해만의 매력이 남아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슬로우 시티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건물들이 높지 않은 도시가 주는 풍경의 인상 같은 것들이 확실히 있죠. 서울만 해도 어디를 잡아도 너무 빽빽하고 높고 이러니까 이 공간이 주는 하늘의 느낌이나 뭐 보이는 풍경의 느낌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대도시가 아닌 지역이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공간성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탁구 질문을 피해갈 수 없는 타이밍이 됐습니다. 일단 감독님께 왜 많은 스포츠 중에 탁구로 정했냐는 질문이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탁구를 좋아해요. 잘 치진 않지만 좋아해서 글을 쓸 때 열심히 치면서 글을 썼고 서구가 이제 집에서 탁구공으로 벽을 튀기잖아요. 제가 글이 안 풀리면 그렇게 튀기면서 글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구가 약간 곤에 빠져 있을 때 그걸 튀기는데 그거 빠져 있는 걸 가만히 보여준 것보다 공을 진짜 내가 튀기는 것처럼 튀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사실 그걸 넣었거든요. 그런 게 일단 있었고 그리고 이게 항상 그때 당시에 항상 같이 치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랑 항상 같이 치면서 이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어떤 관계, 사람 관계, 연인 관계랑 되게 비슷하다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치고 받아주고 받아주면 치고 그 아웃되기 전까지 계속 반복하는 뭐 어떤 스포츠 중에는 그런 스포츠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느끼던 건 탁구였고 그런 것들이 일단 같은 관계와 되게 맞닿아 있다는 생각도 했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탁구를 치면 탁탁탁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핑퐁. 영화가 좀 심심하고 좀 잔잔하고 고요한데 탁구 치는 소리가 영화 곳곳에 들어가면 그것도 되게 풍부함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 했었습니다. 감독님 되게 건강하시네요. 건전하고 시나리오가 안 풀릴 때 그렇게 온순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감독은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요. 탁구공을 벽에 튀기는 방식으로 네, 보통 본인의 머리를 찢죠. 탁구공 대신에. 그 배우들의 실제 탁구 실력이 궁금하다는 질문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잘 치는 편인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땐 정말 저도 너무 빠졌었어요. 탁구를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배워봤고 처음으로 쳐봤었는데 공이 굉장히 예민해요. 탁구공을. 그래서 잘 다뤄야 돼요. 감각적으로. 근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핑퐁이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할 때 그 쾌감. 그 쾌감이 진짜 좋은데 그게 참 가끔 와가지고 초반에는 그래서 좀 애를 먹었던 적도 있지만 저는 너무 좋아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지만 저 때는 제가 지금보다 좀 체중이 더 많이 나갔었어가지고 약간 몸이 둔했어요. 그래서 레슨을 받아서 저 정도 실력까지 칠 수 있었었고 근데 대신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레슨을 받으면 정말 실력이 월등히 늘어요. 이 정말 자세가 너무나 중요한 스포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누구랑 치냐에 따라서 그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탁구공의 소리가 리듬이 다 달라져요. 그런 지점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영화를 찍으면서 연기하면서 상대 배우랑 호흡을 맞추는 일과 닮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연인과의 관계랑 또 많이 닮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케미가 필요한 스포츠인 것 같긴 해요. 네. 진에 사는 패터슨이라는 대한민국 시즈님께서 아마 버스 드라이버 얘기여서 패터슨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따스하고 흐뭇하게 즐길 수 있는 영화라 너무 좋았다고 하시면서 이거는 정말 저도 지금 처음 생각한 포인트예요. 공석우와 양영의 이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궁금하시대요. 두 사람의 이름에서 공과 영이 들어가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시다는 질문을 주셨네요. 지금 또 답변을 위한 답변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있어요. 그 공석우는 공석인 사람을 생각했어요. 공석인 사람이요? 네, 마음이 되게 공석이라서 비어 있는 사람. 그리고 양영에는 이응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불렀을 때. 저는 영애 밝을 영애 사랑스러운 애래요. 그래서 저도 맞아. 그랬어. 네, 이름에 대한 질문 재미있는 질문 주셨고요.
반모야지라는 대한민국 시민분께서 서구와 영예의 거리감이 처음엔 좀 멀게 느껴지다가 자전거 뒷자리에 태워주는 장면에서 한 걸음, 버스에서 태워주는 장면에서 두 걸음, 점점 가까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둘의 거리감이 일부러 물리적으로 좀 좁혀지게 유도한 연출이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없긴 한데 그거는 거리감을 좁히는 연출이 없긴 해요. 없긴 한데 본능적으로 있었을 수도 있어요. 배우분들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전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저 혼자 뭔가를 하는 건 아니니까 두 분이 어떻게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사모사한 답변을 주셨어요. 맨 마지막 장면에서 서구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영애가 영화 감독인 걸 아는 척을 안 했다고 말한 이유에 서구는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많은 감정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민규 배우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일하기 싫은 네오님이 남겨주셨습니다. 그 서우가 영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한, 그러니까 저는 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영애가 서구한테 이렇게 온정을 베풀어 줄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영애한테도 서구 같았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게 뭔가 사람이 아니라 탁구일 수도 있고 뭔가 본인의 삶 속에서 그런 게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저는 일일이 뭔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면은 굉장히 더 땅굴 속으로 들어가는 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저를 알고 구태여 이렇게 아는 척 이런 거 안 해주고 기다려줘서 고맙다, 감사합니다, 그 의미 아니었을까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멜로 장인 광민규란 대한민국 시민분께서 영화 카피가 너무 좋아서 보게 됐는데 배우들의 케미가 더 실제로는 본이 좋았다고 감상을 남겨주셨고요. 호흡을 맞추면서 서로에 대해서 느낀 점을 칭찬해 주신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각자가 생각하는 서로의 명장면을 같이 뽑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좀 영에 나온 장면은 이 영화에서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면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서구 진짜 숨을 잘 못 쉬거든요. 제가 오늘 연기하는 걸 봤는데 서구는 숨을 정말 잘 못 쉬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서구한테. 그래서 모든 장면이 좀 좋긴 한데, 제가 그래서 딱 보고 영화에서도 나왔는데 좀 더 멋있게 나왔으면 좋겠긴 했지만, 아쉬웠던 장면은 영애가 그 터미널 앞에서 대차게 담배를 피는 장면이 저는 되게 이 글에서 되게 멋있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야지라는 표현 쓰면 안 되죠. 네. 혼을 내는 본부장님 맞나요? 본부장님에게 왜 내가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죠? 라고 하는 그것도 엄청 공격스럽지 않으면서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면서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 그 장면 저한테 되게 매력 있게 남아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저는 방금 서구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는 했는데, 물론 저도 그런 답답한 면을 많이 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서구가 전 여자친구가 있을 때의 장면들, 그 전 과거에 나 이제 그만 만날래 하기 전에 둘이 투닥투닥하는 그 잠깐에 오가는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나 요즘 탁구 쳐 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그 여자친구 앞에서 막 탁구하는 신용 보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모르는, 그러니까 영애는 모르는 서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들이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한선아 배우님 이 영화 정말 많이 좋아하시는 게 느껴지죠? 물론 오늘 본 분들도 이 영화를 다 좋아하시겠지만 이 영화를 되게 사랑스럽게 보고 계신 게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월드컵보다 선아, 그쵸, 오늘 우루과이전 다 보셔야죠? 맞아, 감사합니다. 월드컵보다 선아라는 배우분께서 선아 배우님 실제 부산 출신이신데 연기로 사투리하는 기분 어떠셨어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너무 편했어요.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감독님이랑 처음 미팅할 때에 좀 저희가 서로 동의를 한 부분, 공감을 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감독님도 진해 분이시고 저도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투리 연기,
그러니까 사투리 연기는 연습을 해서 물론 되는 것도 있는데 뭔가 이게 감성이 다르죠. 진짜 쓸 수 있는 사람과는. 그래서 참 설명을 하기가 그렇지만 어쨌든 뉘앙스에서 오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투리 뭐 몇 대사가 안 되더라도 그 뉘앙스나 그 느낌이 그 사투리에서 온전히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디렉팅 들을 때도 편했고 연기하면서도 좀 편했고 또 처음 하는 사투리 연기였기 때문에 좀 더 신선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화난 튜브라는 대화를 쓰신 분께서 답답한 서구는 본인이 미련을 남겼던 영화를 정리하고 적극적이던 영애는 미련을 버렸던 탁구에 다시 도전합니다. 극중 캐릭터 성격을 생각하면 그 반대일 것 같은데 혹시 의도된 바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네, 그게 이제 어쨌든 이 이야기가 자기가 돌아보지 못했던 과거를 한 번 정도 돌아보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때 둘 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 그건 좀 재미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고 서구는 그거를 버려야 되는 사람이라면 영애는 그 마음을 한번 다시 보고 해보고 싶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둘이 서로 이렇게 시너지가 이렇게 생기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의도는 했었던 것 같아요. 튜브낀 튜브라는 대화 쓰시는 분께서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는 서구와 영애의 뭐 다른 이야기도 좋고 아니면 이후의 이야기도 좋고 서구와 영애의 서사가 있다면 상상하시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배우들 답변도 들어보고 감독님 답변도 들어보죠. 영화에 나오지 않은 서구와 영애의 이야기를 상상하신 게 있을까요? 영화 속 말고 다른 이야기 말씀하신 거죠? 영화에는 보이지 않는 보이지 것들을 뭔가 않는. 상상, 뭐 앞뒤로 상상한 내용이 있는지를 여쭤보신 것 같아요. 저부터 얘기할까요? 아, 네. 실은 저는 이 둘이 정말 연인으로 발전했었을까라는 그 엔딩이 좀 많이 이 영화는 열려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했을까 했었을 때 그 당시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되게 좋은 친구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갑자기 그 엔딩 이렇게 이어지고 친구로 되어 있었겠죠? 근데 왠지 영애가 서구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적극적이니까 계속 당기잖아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좋아했을 것 같아요. 좀 서포트? 팬클럽? 공기사 팬클럽? 근데 영화를 또 다시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네. 그럼 전 따라갔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서울 고토에서 그거 하시나요? 농담입니다. 하고서 네. 지방에서도 영화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감독님은 이 상상력에 조금 보태주실 말이 있을까요? 사실 영화를 만들 때 어떤 그 이후나 그 이전 상황을 상상을 하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1시간 44분의 어떤 영화인데 그 영화 안에 이 인물들이 과거에 살았던 모습이 나오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예견 정도 해주는 것인데 그거를 내가 상상하고 만약 얘기하면 그게 좋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해서 최대한 그런 상상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명이라는 대화명 쓰신 분께서 명쾌한 답을 주셨네요. 다음 탁구 혼합복식 우승할 것 같아요 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정말 네, 혼합복식을 그렇죠. 한번 서구가 어떤 이유로 망쳤으니까 다시 도전을 해서 우승을 할 수도 있겠죠. 포스터도 귤을 까먹는 장면이 포스터에 있고 해서 그런지 귤 질문이 은근히 많네요. 백이라는 대학 쓰는 분께서 극중에 영애는 귤을 먹을 때마다 꼭 까서 나눠주는데 배우님의 단순한 애드립인지 궁금해요. 귤 나눠 먹는 장면이 귀여워요 라는 질문과 감상을 남겨주셨습니다. 애들이 그 순간 나왔던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해놓고 가지 않았잖아요, 그때. 그죠, 감독님? 기억이 안 나요.
그랬던 것 그랬을 같은데? 것 같아요. 그랬던 것 저도 기억에. 같아요. 제 기억도 그래요. 영애는 귤을 먹고 있고 서구는 그냥 옆에 앉아 있는다 정도의 디렉팅이었었던 것 같아. 그때 그죠? 근데 제가 그때 그거 코트를 좀 안 하시길래 빨리 안 주셔서 저는 이 귤을 계속 혼자 먹기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까서 제가 먼저 먹었어요. 먹고 떼서 제가 먹은 손이잖아요. 다른 반대 손으로 이렇게 줬거든요. 저는 그게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 약간 그 두 사람의 관계 그 거리감이 나오잖아요. 내가 먹던 손으로 까서 준 게 아니라 먹다가 이렇게 반대 손으로 준 게 예고편에 나오는 걸 몇 번이나 보면서 이거 진짜 잘했구나. 나는 옷도 잘 가져오고 귤도 잘 주고. 아니 뭐 아무튼 그래서 맞아요. 그거는 그 상황에서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기억이 나고요. 만약에 저는 영애가 안 주고 혼자 먹었다면 제가 달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그만큼 마음이 좀 열린 거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좀 생겼던 장면이긴 했었어요. 네. 그니까요. 겨울에 되게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귤인데 그 사소한 장치 하나를 가지고도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죠. 귤을 나눠 먹을까? 나눠 먹는다면 어떻게 나눠 먹을까? 안 주면 달라고 할까? 그럼 우리 관계가 변화하는 게 좀 보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보게 하는 또 영화의 매력이 이 영화는 또 있죠. 마지막 질문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창밖은 위험해라는 다영신 분께서 공기사가 운전하는 버스 숫자가 궁금해요. 315번 그리고 290번 이 교체되는 시기가 스토리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말씀 주셨네요. 네, 정말 디테일하시네요. 박수를 쳐드리고 싶을 정도로. 이제 처음에는 아마 315번을 몰고 290번인가 하여튼 몰고 있다가 저는 이제 서구가 그 MP3를 줍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무언가를 이제 행동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제 버스 번호를 바꾸고 그 시간대를 변경한다라는 것만 다시 생각하고 그렇게 버스 번호를 바꿨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갔을 때도 버스 번호를 바꾸긴 했어요. 일단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바꿨는데 네, 제가 대단하십니다. 이거를 알아내시는 게 쉽지가 않으셨을 텐데 숫자에 별 의미는 없군요. 네. 솔직하고 담백한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별 의미는 없다고 합니다. 그 실제로 운행되는 버스 번호를 바꾸시진 않은 거죠? 진짜 버스 번호로 했어요. 그대로 지금 운행되고 있는 버스대로. 네. 네, 오늘 개봉일이라 더 많은 궁금증들을 채팅창에 남겨주신 것 같아요. 전부 다 읽어드리지 못했지만 최대한 좀 많이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끝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권민규 배우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오랜만에 영화를 다시 저도 본 날이라서 되게 또 재밌었고 제가 촬영 당시 때 생각지 못했던 지점들이 오늘 좀 보였거든요, 영화가. 그래서 이 영화 몇 번씩 더 꺼내봐도 재밌는 지점들이 보이고 그때마다 보이는 게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N차 관람을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요. 네, 가끔 생각나시면 극장 찾아주시고 또 주변 지인들에게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제가 너무 애정하는 제 영화 이렇게 오늘 개봉 날이고 또 올림픽을 막 시작하니 월드컵 죄송해요. 월드컵을 시작한 약간 축제 분위기 속에서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 29살 때 딱 찍었었던 영화거든요. 마지막 20대 딱 넘기기 전에. 그래서 더 또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개봉하는 시점이 참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던 술도녀가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덕분에 저도 사랑받고 있는 이 와중에 제가 이 소박하고 이 따뜻한 영화가 개봉한다고 했을 때 좀 더 많은 분들이 참 봐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정말 컸거든요. 그만큼 좀 자랑하고 싶은 영화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 잘 이렇게 재밌게 보셨으면 좀 주변에 뭐 너무 자극적인 소문은 또 약간 그걸 살 수 있으니까 네, 보신 그대로 입소문도 내주시고 네, 또 한번 또 영화관에 계속 상영하고 있을 때 한 번 더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오늘 여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개봉날 첫 지브이거든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좀 있으면 월드컵 경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브이에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 계신 분들께도 참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저희 영화가 만약 마음에 조금이라도 가닿으셨다면 좋은 평도 조금 남겨주시고 좋은 소문도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